많은 행구분들이 그 공포 썰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괴담. 나는 올리라고 한 적 없는데 누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알고 보니 귀신? 막 이래. 자, 응뿡님의 대학 시절 공포썰. 어제 지커님의 공포썰 방송을 보고 생각나서 저도 쇽샥 써봅니다. 때는 대학교 2학년. 중간고사인지 기말인지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학교에서 야작을 하던 때였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샐 생각이 없었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야작실에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저만 귀소 본능이 깨어나서 혼자 하교했습니다. 에쿵! 지금 생각해보면 나 정말 대담했네요. 후후후후후. 제 학교는 정문까지 가는 길이 정말로 깁니다. 적어도 50분 정도는 걸어야 했습죠. 그림이 딱 알겠다.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이어가지고. 네, 이쪽은 산, 무덤도 있고 여기는 학교 올라오는 길, 그리고 정문.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지도에 표시된 학교 올라오는 길을 자취방을 가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많이 내려가 봤는데 2시 이후는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추베르 일자로 된 길에 가로등만 켜져 있었고 주변에 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두웠습니다. 순간 겁이 확 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새벽 2시니까 이쯤 되면 야작실로 다시 돌아갈 만한데 와타시는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야! 야! 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나오기만 해봐라 야! 이러면서 괜히 쫄지 않으려고 욕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괴담이다. 이 정도면은. 사건은 다음 날에 터졌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려고 같이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자취방 건물에 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계단이 보이는 복도 창문을 넘는 키를 가진 무언가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키가 너무 컸음. 복도창을 넘어서는 키 있음. 두 번째, 밤이 아니었는데도 색이 없었음. 그냥 까만색. 세 번째, 너무 얇았음.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피감이 아니었음. 네 번째, 걷는 자세가 아니라 저 막대기가 일자로 움직였음. 계단을 올라간 모습을 보지 못함.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무서웠던 게 저 창을 넘어가는 부분이 머리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키가 큰 무언가가 서 있는 그런 느낌? 혹시 그건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너 방금 저 건물 봤냐? 고 물었으나 친구는 나야 나하고 사귀어줄 수 있니? 제발 제발 사귀어주라. 응? 너의 러브 마루다. 친구는 눈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개쫄보 상태로 갔습니다. 전 되게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까 별로 안 무섭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다. 응급실님, 생애 가장 식은땀 났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때는 바야흐로 6년 전 제가 6개월 장기 실험을 위해 고추를 여럿 키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학교에서 자주 보는 파란색 긴 화분에 고추나무 3그루씩 총 9개의 화분과 함께 다른 식물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총 27개의 화분, 135그루 식물들이었죠. 학교 내부에는 당연히 이를 수용할 곳이 없었지만
학교 측의 배려로 버려진 우등생 전용 자습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우등생 전용 자습실은 말이 자습실이지 예전에는 교장 사택으로 사용되었었던 곳으로 발코니가 매우 넓어 식물을 키우는 데에는 적합했습니다. 또한 자습실로 쓰이다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고등학생이던 저도 식물을 돌보는 척 그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저만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죠. 당시 저는 1년 전에 우등생 전용 자습실이 버려지기 전에 그곳에서 공부를 했던 터라 지리도 익숙했었습니다. 매년 야자가 끝나면 그곳으로 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자습을 했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추 프로젝트. 자습실 뒤가 바로 산이기에 조금 크리피하고 모기가 많았지만 거의 1시, 2시쯤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인가? 언젠가 실험을 진행하고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 오는 소리 사이로 식물을 놔둔 곳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고3들이 파티를 하던 건 아니었을런지요?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시에 12시가 넘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학교는 불이 다 꺼져 있고 근처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만 이 건물에 혼자 있는데 뭔가 큰 소리가 났다? 여러분들 무서울까봐 제가 좀 분위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미안해. 정신 차리고 1층에 있는 청소용 구함에 가서 잠깐만. 청소용 구함에서 긴 빗자루랑 톱날바퀴랑 표창을 들고 발코니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화분을 놔둔 곳으로 돌아가 보니 교실 뒤편 잠 올 때 쓰는 긴 책상이 넘어가서 화분을 덮쳤더라고요. 이런 그해 연말에 서울에서 연구 발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하필 실험군을 덮쳐서 눈앞이 아득 새하얘졌습니다. 부랴부랴 우산도 버리고 책상을 치우고 보강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몇 그루는 꺾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에 맞춰서 준비 중간 발표용 보고서 싹 다 수정하고 PPT 수정하고 중간고사를 망쳤다는 현실 공포썰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내 자연재해 썰일 줄 알았고요. 사람 말이 우스워? 네 말은 우습고 개코야. 왜? 방금 뭐지? 저당님 공포썰. 실화 괴담. 초3 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 날이었어요. 친구가 방을 언니랑 같이 써서 방에 싱글 침대 2개가 구석에 딱 붙어있고 안쪽에 있는 침대, 그러니까 코너에 붙어있는 침대에서 봤을 땐 대각선 방향에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언니가 안 계셔서 제가 코너에 붙어있는 왼쪽 침대를 쓰고 오른쪽 침대를 친구가 썼습니다. 근데 그날은 잠자리가 박혀서 그런가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뒤척뒤척 거리다가 냄새! 어느 순간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짜증이 확 나서 벌떡 상체를 일으켜 앉았는데 죄송해요. 침대 발치 쪽에서 옷가지를 들고 서 있는 친구가 되게 당황? 어색? 한 표정으로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좀 당황해서 너 왜 앉아? 하고 물어보고 친구도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다는 둥 조금 횡설수설 하면서 슬금슬금 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옆자리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앞에 서 있으면 옆 침대는 비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 쪽으로 가는 친구를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다가 옆 침대를 힐끔 봤는데 누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당연히 방 불도 다 껐고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빛밖에 없어서 더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꼼꼼하게 이불을 다 덮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어서 까만 머리칼밖에 안 보였어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랑 같이 잤다며요. 언니가 안 계셨구나. 죄송.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 누구지? 친구 엄마가 여기서 주무시나? 같은 뜬금없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문득 친구가 어디 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문 열리는 소리도 없이 친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오싹했는데 어쨌든 누가 여기서 자나 싶어서 옆 침대 이불을 슬쩍 걷어봤거든요? 근데 아까 저랑 대화도 했던 친구가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한밤중인 것도 있고 막 친구를 흔들어 깨워서 물어봤어요. 너 방금 저기 서 있지 않았어? 하고 잘 자다가 갑자기 깨서 짜증난 친구가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뭔 소리야? 하고 다시 잠드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있죠? 그날 밤은 덕분에 진짜 오덜오덜 이불로 칭칭 감고 뜬 눈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내가 꿈을 꿨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친구도 제가 밤중에 깨워서 개빡쳤다고 하던 걸 기억하더라고요. 이건 좀 무섭네요. 근데 귀신이 더 당황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진짜 딱 저 표정 아니었을까요? 돌도망차님의 공포썰! 때는 퇴사를 한 지 7개월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방송계 취업을 위해 방송 쪽으로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요? 방구가 아니라요? 정신 차렸으기라! 운이 좋게도 금방 연락이 왔었고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기도 했던 알바에 두근두근 긴장되는 마음으로 장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 인사와 함께 해야 할 일을 대충 듣고 스튜디오에 배치된 소파에 긴장을 풀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지난 새벽. 많은 기계 때문에 에어컨이 또 왜 빵빵하게 틀어졌어요. 아직 방송 준비 전이라 고요한 스튜디오. 그리고 고요한 공기를 뚫고 제 왼쪽 귀에 들려온 아니 좀 그럴듯한 가명을 해야지 이입이 되지. 돌고 도는 방구처럼 이거 너무 이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귀신이 막 가영아 이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방구처럼 하라 그래요. 기영아도 아니고. 첫 아르바이트. 그곳에 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그곳에는 없었고요. 그냥 비슷한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튜디오로 가보신 분이면 알 겁니다. 알지.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두꺼운 철문. 급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기계만이 윙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이나 스튜디오는 특히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나요? 갑자기 쌉소름이 돋으면서 목 뒤로 그 뒤로는 목이 빳빳하게 굳은 것처럼 정면만을 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서 무섭진 않았네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은 아주 합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스튜디오네요. 근데 이건 진짜 막 되게 장난기 많은 귀신의 앙큼상큼한 그런 장난 같은 느낌입니다. 두dim님 썰을 읽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가 약해서인지 가위를 자주 눌렸어요. 그래도 뭐 매일 눌리는 것도 아니었고 약간 원래 행사 같은 느낌이라 그닥 무섭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이 주말 동안 놀러 가셔서 혼자 있게 되었어요. 낮이야 뭐 평소같이 지냈고 예상하신 대로 밤에 가위가 눌렸답니다. 옛날 집이라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쎄한 알싸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천장에 딱 붙어있는 귀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무섭긴 했지만 자주 있던 일이라 눈인사를 하고 일단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몸에 힘을 주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애쓰는데 점점 귀신이 벽을 타고 가까이 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위험하다 싶은 순간에 몸이 팍 움직여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의 집은 마당에 있는 집이라 밖으로 나가려면 현관문이랑 마당을 가로질러서 철로 된 대문을 뚫고 지나가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 귀신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얼른 달려가서 대문을 열고 나가서 쾅 닫았는데 눈을 떠보니 다시 이불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제가 아까 본 게 그냥 데자뷰처럼 똑같이 귀신이 벽을 타고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가 예진몽이었나 싶은 기분에 싸해지면서 똑같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뭔가 홀린 듯이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봤고 귀신은 그때처럼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시 맨발로 달려나가 대문을 닫은 순간 또다시 이불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몇 번을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정말 지쳤다 싶을 때 다시 눈을 뜨지도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에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는데 저는 이불 위에 누워있고 발바닥에 흙이나 작은 돌이 묻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아니라 진짜 밖에 나갔나 했었죠. 그리고 곧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어제 새벽 내내 왜 계속 대문을 쾅쾅거리냐고 몇 시간을 계속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셨다는군요.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진짜 무섭다. 이건 이건 인터넷 레전드 공포썰 수준인데? 야, 좆대는데. 킹포썰 까마득한 30년 전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습 시간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용한 교실 뒤쪽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서 제 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시판과 사물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위치나 방향이 대충 파악은 되잖아요. 그냥 뒤쪽도 아니고 교실 뒤편 천장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뒷자리에 라인 다른 친구들도 놀래가지고 커진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방금 교실 뒤쪽에서 난 소리 본인만 들은 거 나만 들은 거 맞아? 나만 들은 거 맞아? 이러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뒤 중간에 앉은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반은 듣고 반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도 못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썼던 걸까요? 그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친구들은 뭔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진심 구라까지마 지대 어이없어 지대 짱나 왕짱나 완전 엽기거리야 존엔 어이없으삼 하며 무서워했고 저를 포함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진심 지대 짜증나 그거 나는데 나 구라쟁이로 몰아가냐고 완전 진짜 우리 우정해 절교해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말을 빠르게 하면서 지르는 엄청 높고 소름 끼치는 비명이었는데 당시에 들은 사람 중 한 명의 주장으로는 이빨 닦지 마! 후! 이렇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옆반에서 뭘 틀어서 봤는데 그 소리가 우리 반까지 들린 거다라는 가장 마음 편한 가설을 세우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저희 반과 가장 가까운 두 반에 가서 혹시 이재원 교실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들었니? 라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두 반 모두 그 시간에 빔 프로젝터를 쓰지 않았고 30년 전에도 빔 프로젝터가 있었어요. 그 반 친구들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가 기괴한 비명 지르는 거 학생들 들으라고 들었다고 쳐도 그랬다고 해도 이상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칠판 긁는 소리 마냥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이빨 닦지 말라고 소리 질렀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그냥 이를 닦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비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잘 읽었고요. 할머니분이 양치를 잘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마튜브님의 공포썰 바로 열고 실화.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 다녀와 겪은 일입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에 너무 아쉬운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친구들과 숙소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딩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도 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꼭 귀신이 듣는다고 하던데 지금도 듣고 있겠지? 하면서 깨르깨르 웃었어요. 야 무섭게 그런 말을 근데 너 우리 반이야? 하면서 다들 웃는데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정말로 사람이 굳으면 이런 느낌인 건가 싶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숙소 천장 벽 모서리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째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얘는 또 왜 이래? 장난치지 마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도 계속 그 모습으로 천장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소름이 돋고 무서워져서 친구를 쳤는데 친구가 정말 놀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창 울던 친구를 달래주고 진정이 된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학여행에 다녀와 물어보니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알싸한 느낌이 들고 누가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천장을 보니 단발머리 여자의 얼굴을 한 형태가 친구를 보며 무섭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몸이 그 상태 그대로 가위에 걸려 무서워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요. 단발머리 여자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입꼬리가 알싸하게 웃었고 이상하게 양 눈도 점점 커졌다고 해요. 친구는 옆에 앉은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너무 무서워. 속으로 도와줘 외치면서 움직이려고 온갖 힘을 쓰는데 갑자기 그 단발 여자 귀신이 말하면 죽어!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너 나 지금 꿀퍼맥이냐? 진짜 꿀퍼 먹이는데요? 그 순간 제가 친구를 툭 쳐서 가위에서 확 깼다고 합니다. 친구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하네요. 나 잔인해. 무서워. 현실 공포. 저만 소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제가 초딩 때 겪은 일이지요. 학교가 끝나고 놀려고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 왔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야 했습죠. 열쇠를 넣고 폴짝! 아니 글쎄 문이 안 열리더랍니다. 뭐지? 문이 안 열려.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도 안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문고리랑 씨름하다가 친구랑 가위가위보를 하다가 그냥 놀이터에 갔습죠. 그리고 어둑어둑 할 때쯤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 좀도둑 되게 많았던 거 아시죠? 우리 집도 한번 털렸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맨날 좀도둑들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많아가지고 나랑 같은 세대 사람인가 보다. 부모님께 된통 혼났습니다. 문 열고 어딜 갔다 온 거냐고 혼났습니다. 그땐 뭣도 모르고 내 떼진가? 아니 근데 문 안 열리던데 죄송해요 내가 착각했나 했는데 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소름 돋아. 제가 문고리랑 씨름할 때쯤 강도가 집안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무섭다. 나 앞에 이거 내용 읽었을 때는 전혀 몰랐어. 와. 안에서 문고리를 잠갔던 건지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면은 진짜 뭔 짓을 해도 뭔 짓을 할 것 같잖아요. 강도는 컴퓨터 본체 가져갔대. 컴퓨터 삽니다. 이런 데다 주면 얼마나 받는다고. 진짜 어이없어. 강도도 잡히고 문고리도 열쇠가 아니라 터치식으로 바꿨답니다. 무섭네요. 시리얼님 고등학교 때 들었던 학교 괴담소를 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학생한테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을 주려고 밤 12시에 학교에 갔죠.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학생들을 때려잡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학교에 매점 한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는 식당 바로 근처에 매점이 있었고 매점 바깥쪽에는 자판기가 있었죠. 식당은 학교 건물에서 좀 걸어가야 했고 떨어져 있었다 보니 밤이 되면 정말 어두웠어요. 그렇다 보니 야자 시간에는 오로지 자판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던 터라 매우 어두웠고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혼자 가면은 겁쟁이들은 오줌 싸는 편. 어느 날 한 선배가 야자 시간에 배가 고파서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뽑으러 하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앞에 당시에는 동복이었는데 계절이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자판기 앞에서 어슬렁 휘적 거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선배는 뭐지? 하고 광야? 왠지 무서워서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그 학생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까지 보고 자판기 앞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자판기 밑에 이름표가 떨어져 있더군요. 이름표가 없으면 등교할 때 선도부한테 걸리니까 돌려줘야겠다 싶었대요.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이름표 색깔이 달랐는데 윗학년 이름표였고 나중에 챙겨서 교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를 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거 작년에 죽은 개건데? 끝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몇 년 전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위도 한 번 안 눌려봤고 헛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방금 헛거 보이는 것 같은데. 읽을게요.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침대에 누워서 폰을 하다가 자려고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 발밑에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엄마가 자나 안 자나 자주 확인하러 오기 때문에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잠을 안 자면 엄마가 이렇게 자주 확인하러 와. 아 진짜 새벽에 폰 좀 그만해. 잠 좀 자. 아 진짜. 평소 같으면 1분도 안 돼서 다쳐야 할 문이 한참이 지나도 안 닫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할 때쯤 문이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왔나 보다 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하고 열리더니 아예 찰칵 하고 문고리가 닫혔습니다. 저는 트랩을 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새벽 내내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어머니는 멀쩡히 자고 계셨고 다음날 아침 아빠에게 말했더니 그럴 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출근이셔서 집에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제 방은 누가 닫은 것일까요? 위에 일을 잊고 며칠 뒤 겪은 일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아 5분, 1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첫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제 어깨를 하고 쳤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는 바로 벽이었습니다. 벽과 제 사이에 얇은 인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 인형이 저를 쳤다고 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더지 인형 귀가 떨어졌다기엔 보통 하고 여러분 튕기지 않잖아요? 누가 내 어깨에 똥 쌌어 하지 않잖아요? 이내 잠이 확 깬 저는 정신 차리고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내 등 뒤엔 인형밖에 없는데 귀신이 학교 가라고 나 깨워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귀신도 고등학생의 잠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시 잡고 학교를 갔었네요. 이런저런 일을 겪고 뭐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약간 좀 가위 가볍게 눌리면은 누가 만지고 이런 거 저는 자면서 되게 많이 느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뭐 게임기를 하고 있으면 게임기를 잡고 있는 그 촉감이 약간 깨기 전까지 그대로 느껴지고 막 이러잖아요. 분명히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이런 데를 막 잡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막 이래요. 자기 전 찾아오는 제가 이사 오기 몇 년 전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접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평화롭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날 귀여운 날 제법 귀여운 날. 제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머리 쪽이 옷장으로 막혀있는 구조였습니다. 머리? 사진처럼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정수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서 누구야? 하고 짜증을 냈는데 아차 싶은 게 분명 내 머리 쪽은 옷장으로 막혀있는데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은 밤에 하지만 몇 분 뒤에 잘 잤습니다. 무서운 아니 뭐 이런 근데 꿈은 반대니까 나 오래 살 건가 보다. 아니 근데 내가 죽으면은 이 사진 영정사진으로 쓰면 진짜 나는 진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어. 장례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나 진짜 이 사진을 내 영정사진으로 쓴다? 펑펑 울었대. 고마워. 아득한 고2 시절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들었던 썰이 무서운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당시 보조 강사였던 미술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할머니가 손잡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종교인도 아닌데 교회도 가보고 그러셨대요. 이 얘기 외에도 이것저것 해주셨었는데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풀어봅니다. 때는 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유난히 맥이 안 좋은 것 같은 집에서 살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있어. 좀 그 집에 있으면은 막 자주 싸우고 막 귀신 보고 막 이런 그런 집이 진짜 있어. 그 집은 참 기운이 안 좋아서 방 밖에서 진짜 가명 같은 가명이다. 돌고 도는 방구처럼 막 그거는 진짜 엄마가 불러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할 일 이후로 더는 못 살겠다. 이 앞으로 나올 이 괴담 일이 있는 다음에 바로 이사 갔대. 고등학생인 학원쌤은 어느 여름밤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밖에서 그런데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깝쳐? 하는 소리가 아무튼 그냥 읽을게요.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집을 빙빙 돌면서 손톱으로 벽을 훑고 있는 소리였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서 그런 일이 많았어. 13고스트야 뭐야. 그런 일이 왜 많아요. 그냥 빨리 잠들었으면 하고 누워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랍니다. 그러더니 사람 속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을 빙글빙글 돌면서 손으로 벽을 긁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쌤은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추더니 방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대요. 마침 선생님네 가족은 모두 방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선생님은 안심했답니다. 물론 쌤 방도 문이 잠겨 있었고요. 동생 방, 부모님 방, 자기 방 문고리가 찰칵거리다가 이내 소리가 멈췄대요. 그렇게 쌤은 안심하고 다행이다 하며 다시 잠을 자려는데 순간 베란다와 연결된 쌤 방에 창문이 닫혀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다시 삭삭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쌤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쌍욕을 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뭔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고 이불을 덮고 있는 선생님의 머리를 누군가 쓰다듬었대요. 한기가 도는 방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던 쌤은 최대한 잠든 척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있었을까? 이제는 갔나? 해치웠나? 쌤이 안도할 무렵 그 무언가는 안 자네? 또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약간 광고음 같은 느낌? 좀 집착이 있네. 안 자네? 아쉽네도 아니고 또 올게? 약간 좀 좋다. 친구가 겪은 실화 공포 썰! 때는 중학교 첫 반 야영. 저희 반 친구들은 불을 다 꺼놓고 컨저링을 보고 있었습죠. 인생 영화 개꿀잼 컨저링을 보며 숨바꼭질처럼 사람을 찾는 장면도 있는데 장롱에서 아이가 박수를 짝짝 이렇게 두 번 하면서 깜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 개난리. 그런데 며칠 후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집에서 장롱 열었는데 그 안에서 동생이 박수를 짝짝 했다는 겁니다. 동생은 왜 하필 장롱 안에서 박수를 쳤던 걸까요? 친구를 너무 놀랬다면서 도대체 동생이 왜 그랬는지 알았더라고요. 네. 동생의 장난썰이었습니다. 친구의 내 뒤에 신귀썰. 때는 친구 생일이었죠. 내 친구는 낮잠을 뒤집어지게 자고 있었는데 성질 더러운 친구가 생일 선물 준다고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썩더럽 친구는 이거 너무 친구 뒷담까지 막 썰에서 은근슬쩍 친구 욕 졸라 많이 해? 지금 그거 지금 완전 느껴졌어. 그래서 성질 더러운 친구가 초인종을 최애 콘서트 티켓팅 할 때만큼 눌러봐도 환불 전화만큼 전화를 때려봐도 지금 이 글에서 욕심이 너무 많아. 지금 친구를 비난하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제 친구가 일어나지 않자 친구 집 문을 돈 받으러 온 일수꾼처럼 쿵철인데요처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해서 드디어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 문을 열고 더러운 친구한테 승질 더러운 친구라고 이렇게 승더럽이라고 해놓으면은 내가 그냥 더러운 친구라고 읽히잖아요. 더러운 친구한테 왔냐며 들어와 했는데 친구 얼굴이 햄튜브가 바 선생 본 것처럼 얼굴이랑 겨드랑이 내 겨드랑이 어두워지는 거 못 봤잖아. 나 진짜 놀렸어. 허허허 아니야 나 그냥 갈게 다음에 봐 이랬다는 거예요. 왜 저래? 하면서 제 친구는 성질감 그냥 A씨 B씨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헷갈려. 맥주를 넣어두고 다시 퍼질러 잡고 나중에 친구 맞아?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가버린 이유를 들었습죠. 나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퍼질러자는 친구가 성질 더러운 친구 집을 초대했는데 그리고 당신은 얘네 둘 다 싫어하는 거야. 당신은 이 친구들 이 성질 더러운 친구랑 퍼질러자는 애들 둘 다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야. 이게 성질 더러운 친구라서 이모티콘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힘들어. 님, 왜 그날 그냥 들어왔다 놀다 갔지? 아니 그쪽에 자빠져 자느라 안 일어나서 너 욕하면서 문 발로 차고 두드렸는데 너 뒤에 너희 어머니 있었잖아. 나 존나 뻘쭘해서 그냥 갔지. 뭔 소리야? 그냥 그날 나 혼자 있었는데? 엄마 동생 다 교회 갔었어. 아니 뭔 소리야? 너 뒤에 방문 안쪽에 너희 어머니 서 계셨잖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갔지. 욕 나오게 하지 마라. 친구네 대문에 서 있으면 그 문제의 방이 직방으로 보이거든요. 오 갑자기 무섭다. 뭐야? 이 엉덩이 봐. 엉덩이 보니까 좀 안 무서워. 그 문제의 방은 옛날부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의 방인가 보다. 저도 친구네에서 자면서 방에 있는 멀쩡한 의자가 뒤로 넘어가질 않나? 바닥에서 천장이랑 연결된 행거 같은 게 넘어져서 자는데 깔려서 술 취한 채로 그냥 옷을 덮고 잤거든. 진짜 귀신이 피곤해서 그냥 아우 안 놀려 이러고 가겠다. 제 친구는 그 방에서 혼자 자면 꼭 가위가 눌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이 이상한 건지 동네가 이상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문고리도 뜯어가고 이거 그냥 동네가 이상한 것 같아. 귀신이 문고리를 뜯어가서 귀신할 때 이득될 게 없잖아. 그죠? 새벽에 어떤 여자가 쫓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인터폰에 얼굴까지 들이밀고 10분 서 있다가 가고. 동네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진짜로. 이 동네 좀 무서워요. 혹시 방이동? 방이동도 이상하거든요. 친구 어머님은 저녁에 집 오시다가 어떤 미친놈이 칼 들고 쫓아와서 놀라시니까 동네가 너무 이상해요. 친구 옆집은 무당집이었는데 이사가도 무조건 무당집이 들어왔었어요. 동네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문장 끝 이렇게 맺은 것도 무섭다. 뭐야? 아니 지금 이 썰이 이게 지금 글을 진짜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진짜 저 방이동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일이 진짜 많았어. 근데 내 주변에 물어보면은 너도? 야 나도. 그러니까 좀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런 칼 들고 쫓아오는 이상한 사람들. 근데 진짜 이런 거는 해준의 오빠도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막 신문지에 칼 이렇게 돌돌 말고 막 쫓아오고 막 그런 사람 마주친 적 있다 그러고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애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사람 있고 막 이랬어.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았어요. 요즘은 근데 세상이 참 그래도 좀 안전해진 것 같아서 이때는 너무 좀 무법지대 같았어. 동네가 진짜 무서웠어. 귀신을 정말 많이 봤지만 가장 무서웠던 경험. 저는 평소에도 가위를 자주 놀리는 아이였답니다. 지금은 가위를 눌리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전에 필수로 겪어가는 과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여 가위를 푸는 것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날 가위에 눌렸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항상 가위를 누르면 귀신을 보았기에 무덤덤했지만 그날 가위를 눌렸을 땐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눈만 뜨고 몸만 안 움직이는 기분이었다랄까요? 제가 자기 전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칼질 소리가 하고 계속해서 나는 것을 보고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고 비명소리가 났고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나서 저는 강도가 든 것 같다 너무 무서웠고 그 상황에 몸도 움직이지 않아 새끼손가락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주었답니다. 한참 손가락에 힘을 줄 때쯤 가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그림자가 비추더니 어떤 한 곱슬머리 여자가 제 방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너무 감고 싶어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았는데도 앞이 그대로 보여 마치 제 눈꺼풀이 투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벅. 밖은 고요하고 그 여자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벅. 여기서 제일 귀여운 사람? 자벅. 이것이 가위인지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을 할 수 없어 식은땀이 맺힌 듯이 났고 제 겨드랑이는 눅눅해졌고 그 여자는 갑자기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와서 입을 쫙 벌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 저장해놨어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비명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부엌에서 칼질하고 계셨고 무슨 일이야? 물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거실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항상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한 달인가 2달은 계속 엄마랑 잤어요. 같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한참 휴학하다 자퇴하고 재입학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여름휴가로 엄마랑 저 남동생 셋이 당일치기로 놀러 갔었어요. 당일치기이다 보니 돌아오는 길이 밤이었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거기다 집에 오는 길에 진짜 깡시골이 있는데 저희 본가도 시골이지만 더 시골이란 말이죠. 양쪽으로 밭이어서 뻥 뚫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엄마가 졸리지 않게 잠들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운전하고 있었을까 큰 다리 밑을 지나는 길에 갑자기 끽! 하고 엄마가 급급급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 정도 브레이크는 처음이라 몸이 화들짝 놀라서 엄마가 팔로 턱 막아주시는 걸 느끼면서 눈을 떴는데 와 멋있다. 이렇게 막아준 거야? 이렇게? 완전 진짜 멋있다. 진짜 우리 엄마 같다. 아주 어두운 주변에 차 불빛으로 보이는 건 새하얀 치마 소복을 입은 다리였습니다. 진짜 나무 놀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빵빵거렸는데 더 미친 듯이 다가오길래 진짜 시급해서 저랑 동생은 나무 뭐 왜 저래 이러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뻥튀기 3,000원이요. 안 사요! 엄마는 저희보다 금방 정신을 차리셨는지 허겁지겁 핸들을 돌려 그 사람? 그것을 피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지요. 헉, 무섭다. 95,000원이요. 금방 파출소가 보여서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엄마가 내리셨지만 파출소도 이상한 불빛만 한 개 켜져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산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엄마 그냥 타고 가자 그냥 빨리 가자 하고 재촉했습니다. 조금 더 달려서 보이는 편의점에 내려 엄마가 직원분께 하소연하는데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 용식아 아줌마가 알타리 7,000원 해줄게 그만 떠들고 일로 와 이거. 이곳에 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었구나. 사람의 몰골이 너무 무서워서 가끔씩 생각나면 섬뜩합니다. 그랬군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 다녀오셨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마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며 엄마에게 햄자마 사달라며 떼를 쓰며 하하호호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엄청난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이신지? 누군가가? 너희? 이거 그거? 인간이 아니구나. 무서운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깜짝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무서운 거를 사람들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봤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홍준표라는 자신의 언니라 부르는 여자분인가 마구 독침을 쏘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손을 붙잡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싸다스 숙성 소불고기가 단돈 9,900원이라 외치는 직원 아저씨도 그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치는 걸 듣던 여자분께서 갑자기 교양을 차리라 이야기했고 그걸 들은 여자분이 무려 교양광자를 그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에게 이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라고 외치더군요. 아무래도 그 남자분이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온몸이 벌벌.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재밌다. 야 이거 진짜 재밌었다. 야 진짜 예상 못했다. 와 마트 진짜 충격 실화. 구라줄. 구라줄이에요.